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과 시사를 풀어내는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을 모셨습니다. 저희 제주 도당에서 제2회 한라 아카데미 연사로 오셨는데요. 2030과 한국 정치라는 주제의 강연을 오늘 하셨고요. 그 강연을 마친 시간에 장성철 TV에 초대를 해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태경 의원님을 장성철 TV의 손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하태경입니다. 예, 제주도에 왔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좀 안 좋으셔서 뭐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라 아카데미 당원들 앞에서 이렇게 2030 얘기도 하시고 외교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두루두루 하셨는데 어떤 소감이랄까요? 어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이제 야권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뭐 상처도 깊게 났었고,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오랜만에 정말 승리의 기쁨을 이제 느끼면서 보수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지지층들이 이제 집단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좀 과거로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우리 지지층들이 먼저 강력히 경고를 하고 반응을 먼저 보여주시죠. 예, 그렇죠. 저래서는 안 된다. 예, 안 된다. 이제 과거에는 그분들이 사실은 했던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좀 더 강경하게 하셨죠. 일찍 했던 이야기인데 예. 이제 오히려 지금은 그런 이야기 왜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더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지지층들이 현명해지셨고, 그래서 정말 이제 보수가 살아나는구나. 보수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확장되고 있다. 좀 이렇게 집단 지성의 측면에서 보면 전략적 판단들을 하신다고 할까요? 그런 정치 도사가 된 거죠. 예. 이번에 그저 누구야? 김용판 의원님이 뭐 윤석열 정 촌장한테 뭐 사과해라. 예전에 뭐 한 거, 또 서병수 의원이 뭐 탄핵 잘못됐다. 또 뭐 사면해라 이런 얘기 하니까 반응이 뭐 칠까 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지층이 어떻게 가야 집권을 하고 한국 사회를 바꿀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개개인의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집단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현명해지셨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분 한 분들이 다 정치 도사가 되셔가지고. 저도 요번에 누구한테 저 얘기를 좀 하다가 민주당은 보궐선거 이후에 보여주는 게 이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예. 근데 우리는 서병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다. 김용판 의원이 이거 아니다. 예. 이렇게 자정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생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당에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귀 기울이고, 하여튼 더 뻗어나고, 더 멀리 보려고 이런 노력을 우리 지지층들이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요번에 저희 도당에서 좌담회를 하다가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한 서너 명만 더 있었으면 흔들리지 않는 집권 계획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예. 결국 아까 새로운 말씀하셨는데 2030. 그 2030에 주목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하 의원님은? 사실 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예. 가장 이제 첫 번째 계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바른정당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18세 투표권 법안이 있었어요. 예. 근데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그때 한참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꼬꾸라졌는데, 예. 그게 18세 법안에 반대하면서부터 꼬꾸라졌어요. 아, 그게 확 반응이 오는구나.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고 하실 텐데 지지율이 한 2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 당시에 당시 당이 새누리당이었나요? 예. 새누리당보다 더 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리 당의 당시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았을 때여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꼼꼼히 관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 감시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 당이 예. 어떻게 하나 예. 보자. 근데 18세 법안을 당시에 사실 제가 주도해서 아. 찬성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찬성하는 쪽으로 나갔다가 그 회의 자리에 안 나온 몇몇 분이 다시 회의를 열자 예. 해서 뒤집은 겁니다. 뒤집힌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즉각 반응 와서. 반응이 와서 지지율이 10%대로 확 떨어졌죠. 그러면서부터 회복이 안 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반대한 분들이 하신 말씀은 어차피 우리 지지층 아니지 않냐. 하하.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표 아니지 않냐. 꼰대네, 꼰대. 그렇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 했던 이야기가 정교조 영향을 받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서부터 저한테는 내가 보여주겠다. 예. 저 친구들이 우리 편일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있다. 예. 저걸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18세까지도 투표하는 게 점차 애들이 똑똑해지잖아요. 예. 인터넷 정보가 다양해지고. 그래서 저는 투표권도 더 내려가도 상관이 없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6세 얘기도 막 나오고. 고1까지도 줘도 된다 예, 예, 예. 하는 생각이고 이제는 그럴 거예요. 고1까지 주자 하면 우리 쪽이 더 찬성을 하고 예. 민주당이 아마 이거 안 된다. 줘봐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시대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예. 당파적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존 그랬던 사고에 거죠. 뭐 눌려 있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예. 3년 전 그게 한 4년 전인가요? 최근에 그 뭐 코로나19 방역 주사 맞은 그 군인들한테 부실급식해서 예. 뭐 제보 오고. 근데 그게 하의원님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제보 오는 게 예. 그게 쉽지 않거든요. 특정 의원한테만 네. 간다는 게요. 그런 제보 같은 거 많이 받으십니까? 아주 많이 봤죠. 사실은 뭐 하루에도 요즘 정말 많이 와요. 하루에.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죠. 50대 꼰대가 2030의 네, 맞습니다. 심벌이 맞습니다.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어린 친구들이 이제 하태는 자기들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주고 또 목소리를 내주고 또 어떤 거는 또 문제 해결까지 해주니까. 주로 이제 대한독에도 많이 내시는 편이니까. 그렇죠. 예. 예.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자긴 당권 나가고 하태는 대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니 이제 이준석 뭐 둘이 뭐 나누셨던 얘기 있어요? 전혀 없고.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준석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네. 나보고 당 대표 나오지 말라고. 이제 그게 큰 노림수고. 이준석 최고가 또 다라는 게 있었구나.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저도 정권 교체하는데 네.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2030을 이제 우리 당으로 끌어들였는데 저는 최소한 마중물 역할 정도는 했다. 네. 그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말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이제 그걸 끝까지 저는 같이 가야 되겠다 예. 하는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역할을 뭘 할지. 오늘 강연 저도 들었잖아요. 예. 하면서 2030에 대한 접근이나 또 외교 정책에 대한 접근이나 또 2030 세대가 바라보는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걸 보시면 되게 이게 분석적이고 전략적 판단이나 사고를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제가 너무 띄우나? 그런 전략적 어떤 의제와 관련돼서 분석적 판단을 잘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혹시 이렇게 좀 정책이나 이런 게 관심이 깊으신 편입니까? 아니면 이슈 메이커로 언론에 이렇게 나는 쪽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평도 있더라고요. 사실 초선 때는 그랬고. 그랬고. 초선 때는 그게 전략이었어요. 예. 초선 때는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서 붙으면 이슈가 되니까. 뉴스가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제 좀 각을 세울 만한 걸 잡아서 예. 이슈를 만들고. 예. 그건 이제 초선 때는 사실 이건 좀 사연이 있는데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운동권 출신이고 예.
주자 무슨 사자 무슨 뭐 아직 아자 꼴통 뭐. 주사파. 근데 이제 보수당에 오면서 사실 인맥이 전혀 없었어요.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전향을 하고 또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칼럼도 쓰고 방송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저한테 이제 관심을 가졌지만 제가 이제 인맥이 전혀 없고 이제 이 당에 와서 이제 성같이 있었죠. 아무도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 당이. 그래서 이 당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고 또 영향력을 확대할 것인가 해서 초선 때는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 예. 인지도가 갑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노이즈 메이킹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인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선 중반부터는 이제 이 당의 주류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러니까 구보수에서 새로운 보수를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운동권 경험도 하고 또 보수 안에서도 보니까 보수 안에도 이제 낡은 게 많잖아요. 예. 이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또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러면서부터는 단순 이제 노이즈 메이킹 이슈보다는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 당이 가야 될 대안 위주로. 예, 그게 이제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향을 2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 전향은 이제 친북 좌파에서 이제 보수로 전향을 한 것이고 여기서 질문 하나. 아까 전향을 고백했다, 전향했다. 그 전향할 만큼의 어떤 깊숙한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겁니까? 운동권이라는 게 실제로? 있죠. 예를 들어 있고. 강한 사회주의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국유화 뭐 이런 경제 이런 사회주의성이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뭐 친김일성 이런 게 있었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어쨌든 버리고 그렇죠. 하겠다 이런 어떤 그 전향 그 계기, 전향 어떤 그 이게 뭘까 선언 이런 것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 거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걸 잘라내려면 강한 결심 같은 게 필요했던 것이고. 근데 한국에 살면서 이 어떤 생산수단의 국유화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 당시 운동권들 많이 했어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정책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뭐 국가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많이 지나치게 개입하게 하는 게 다 그런 뿌리가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정서가 남아 있는 거죠. 정서 남아 있는. 예. 정부가 이게 선한 의지로 이렇게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민간에 맡겨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가급적 예를 들어 뭐 사립대, 사립학교 이런 거는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게 과거에 그런 운동권 사회주의 뿌리가 남아 있는 거죠. 아까 그 우리 당의 어르신 한 분이 쿼드 가입하는 거 찬성하냐? 입장 분명히 밝혀라. 네. 그랬더니 아까 뭐라고 다. 그 지금 가입하면 안 되죠. 근데 나 사실 그 부분에서 놀랐어요. 우리 당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보수 언론에서 보면 쿼드 가입하는 것이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뉘앙스의 분위기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그러시면서 중국과의 무역의 규모가 일본하고 미국과의 합친 거에 2배일 거예요. 합친 거다 한 2배 정도. 그런 현실적인 데이터를 딱 들이대면서 답변하니까 우리 당직자분들도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중 사이 외교에서 한국은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눈치 본다기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그렇죠. 국익 사안별로. 아까 그 말씀한 것 중에 국익 외교가 있고 또 뭐였죠? 아까 감정 외교라 그랬죠. 감정 외교. 아니 일본에 대해서는. 국익이라는 게 어쨌든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그렇죠. 쪽으로 가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예전에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의 중진들한테 듣기 어려운 얘기 들어서 제가 중간에 한 말씀 드렸고요. 이제 당대표 시즌이 오늘 이 순간부터 전당대회 해서 당대표를 누구로 뽑을 거냐 뭐 이거에 대한 이슈로 딱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100% 국민 여론조사로 당을 대표하는 분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한 걸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 고민을 왜 하게 되셨은 겁니까?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이제 정권 교체 여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이 큰 영향.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 황교안 오세훈 전당대회 할 때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당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세 명이 붙었어요. 그 김진태 의원이 그 카우보이 모자 맞아요. 쓰고 막 예, 나오고 예. 그거 할 그때 때죠. 할 때, 예. 근데 그때 지금 우리 룰이 당원이 70%, 당심 70, 민심 30%인데 예. 당원 투표에서는 오세훈이 꼴등했습니다. 세 명 중에. 예. 1등이 황교안, 2등 김진태, 예. 3등 오세훈인데 민심 여론조사는 오세훈 1등 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제 황교안 대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히려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시 오세훈이 당대표가 됐으면 총선 성적이 더 나빴겠냐 좋았겠냐. 좋았겠죠. 그렇죠. 예. 뭐 그냥 느낌상으로 그냥 좋았을 것 좋았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심 비중을 올려야 지금 민심이 당심을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당이 그거에 견인되면서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100%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우리가 압승한 겁니다. 저도 지난번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경선할 때 예. 100% 도민 여론조사 하니까 제가 이기는데 아, 그랬죠. 예. 치열했거든요. 죄송. 아우. 100% 여론조사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겼거든요. 그나마 우리 당이 건강한 게 예. 선출직을 뽑을 때는 국회의원이나 100%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후보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당 대표도 좀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그런 룰이 좀 바뀌어야 된다. 룰이 바뀌어야 된다. 예. 근데 100%는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당원들 1,000원씩 2,000원씩 어떤 때 10,000원씩 되는 분도 있는데 아니 그 제가 그 말은 우리 당원들한테 예. 우리 당원들 스스로가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 우리 당원 권리를 희생하겠다라고 스스로 나서주면 예. 그럼 우리 당이 이긴다는 거죠. 그 정도 당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은 상당히 전 있다고 봅니다. 있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변해야 우리가 이긴다라고. 저는 우리 도당을 운영하면서요.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실 분 같은데 그분들이 먼저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100%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당원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이기는 거다. 네. 이기는 거는 민심 100%를 따라가면 무조건 이긴다. 그렇지 뭐 정답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해요. 내가 뭐 다 투표를 못해도 투표 못해서 이기면 네. 그게 당원들이 원하는 건데 내가 투표했는데 이게 이기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네. 이기는데 도움되는 방향의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 뭐 당원들한테 욕을 듣고 있지만 네.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뭐 당 대표를 나오실지 대선에 나오실지는 잘 뭐 지금은 말씀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금 시간을 좀 가지려고 고민하셔야죠. 네, 오늘 뭐 부산 인수위가 이제 끝나가지고 외교에 대한 검증은 1단계로 아까 하나 조금 중요한 거 잘 넘어서신 것 같은데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부동산도 공부 좀 했어요.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부동산은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가격 안정화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떨어져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살아있는 네. 희망이 지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 이제 옛날 반값 아파트 있잖아요. 예. 그런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네, 거죠. 개입해야 됩니다. 정부 시장에 맡겨두면 홍콩하고 싱가포르 부동산에 완전히 극명하게 대립 되는 두 사례가 그렇죠. 있는데 예. 홍콩은 정말 비싸요. 사람 살 때 못 돼. 네, 사람 살 때 못 돼요. 못 돼요. 싱가포르는 부동산 문제 잘 해결돼 있거든요. 네. 완전히 국가가 그 시장 기능에 맡긴 것 같지만 그 뒷배경에는 정부가 거의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다 개입해 있기 때문에 가능. 그 국가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국가 땅이고 예. 그리고 이제 시장 논리도 무한 공급이 가능한 재화는 시장 논리 잘 적용이 되지만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당에서 가끔 그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것 중에 주택 문제를 시장 기능을 뭐 훼손하고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되고 막 이 말만 나오니까 저는 그 반대합니다. 저 스트레스 받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주택 정책의 방향이 조금은 좀 더 정부 개입에 관련된 그런 적정한 정책들을 구사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지금 부동산 문제 잘못 단추를 끼는 게 서울에는 이제 땅이 지금 없거든요. 예. 근데 공급을 늘리려고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밖에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나오면요 땅값 막 올라요. 그러면 지금 목표가 이걸 떨어뜨리는 건데 더 올리는 역풍이 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기능에 맡길 수가 없는 게 집값이라는 게 오르면 이게 수요가 줄어야 되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인 재화는. 예, 근데 집값 오르면 더 살라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수요 공급 곡선이 안 맞는 거죠.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시장 기능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서울에는 국가 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국정원 이전해라. 예. 강남에 있어요. 예. 거기 한 100만 평이 넘는데거든요, 땅이. 그럼 거기에 싼 아파트 우르르 들어서면 주변에 같이 떨어지죠. 그 임대 사업자들한테 특혜줘서 뭐 다 이게 뭐 그 임대 사업을 권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것도 좀 이제는 좀 혜택을 좀 줄여야죠. 예, 저는 뭐 원칙적으로 전 제도를 그 제도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 당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합리적인 정부 정책의 주택 정책의 방향을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개입하되 민주당처럼 시장을 막아버리는 그렇죠. 그런 개입은 안 되지만 예. 적정하게 이 공급을 위주로 하고 혹은 전월세 수요를 정부가 이렇게 흡수해주는 예. 그런 방향으로 하는 정책은 좀 세련되게 구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토론하다 보면 새로운 방향의 정책이 주택 정책은 하태경 당대표께서 되시면 되겠다. 네, 오늘 뭐 말씀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어쨌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와 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이 늘 혁신하고 변화하는 방향이 있다면 저는 하태경 의원님이 거기에 계실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 장성철 TV 시청자분들한테 제주 오셨으니까 예. 저희 구독자가 꽤 되는데 요새 그 대부분의 분들이 제주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얘기도 한 말씀 해주시고 정상적 추진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 또 인사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공항 문제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제주도는 앞으로 공항이 더 커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래서 뭐 제2공항은 저 반드시 생겨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부산에도 공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덕도 문제. 공항 문제는 다 저는 찬성하고 네. 지방 공항도 앞으로는 더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도가 그 탄소 저탄소 예. 그래서 전기 비행기, 수소 비행기 그래서 새로 생기는 제2공항은 그린 공항, 그린 공항으로. 탄소 제로 공항.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 비행기, 수소 비행기 도입하면 아, 되죠. 전기 비행기. 그런 것도 네.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방향으로 제주도가 관광 플러스 미래지향적 도시로 예. 앞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성철 TV에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말씀을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외교 문제, 부동산 문제, 또 당 개혁의 방향 문제 두루두루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하태경 의원이 전하신 이 말씀이 여러 시청자 여러분한테 유익했기를 믿고 또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